그 중에 또 하나가 청담동 게이트죠. 네. 네. 주말에 청담동 게이트 관련해서 첼리스트의 그 전 동거인 남친의 어떤 트위터 제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애들은 그 정말 가슴이 섬뜩할 내용들을 트위터를 통해서 제보를 했는데 일단 먼저 기사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청담동 게이트의 최초 제보자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명함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5가지 질문도 던졌는데요. 술 드신 장소를 특정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죠. 상호를 알고 있고 간판이 없고 행정구역상 논현동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르첸버는 아닌 거죠. 네, 르첸버는 청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건데 마치 르첸버를 제가 특정한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드릴 뻔했습니다. 르첸버 이제 아니고요. 네, 청담동 1.5km 거리에 있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논현동이기 때문에 아마도 건너편 부록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날 그 시각에 경찰 경호라인 범위가 그 가게로 확인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마 이와 관련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알고 있다는 거겠죠. 민간인이 이걸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게를 확정 지은 상태에서 그 가게 주변 안에서 1.5km가 됐든 1.4km 이게 아마 대통령 경호 그 재밍 동선인 것 같아요. 한동훈이 얘기했던 한동훈은 1km라고 했는데. 네. 넉넉 잡아서 1.4km라고 하는데 그 1.4km 안에서 재명이 있었다고 하는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세 번째는 뭐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함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나중에 명함을 또 올렸습니다. 이세창 총재의 개인 명함 올렸죠. 이게 국가미래전략연구원 상임대표 이세창이거든요. 네. 근데 그전에는 왜 다른 거였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자유연맹 그리고 자유연맹 한국 총재 대행이지. 근데 그런 거였는데 그 명함을 안 썼겠죠. 저거는 저 사람이 이게 이세창 총재가 맡고 있었던 그 국짐 이번에 대선 캠프 안에서의 부서가 국가미래전략 그 부서였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그 당직자들 그러니까 내부적인 당직자들이나 국짐당 또는 선거 캠프 안에서 쓰던 명함일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하긴 사실은 그 캠프 안에서도 명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일을 하려면.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만 놓고 이런 거 같은 건 비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놓고 내보낼 자랑할 거 아니었으면 함부로 쉽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저 국가미래전략연구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저 연구원, 국가미래전략연구원이 전애들이 기획하고 있는 이른바 재단, 저희들이 만들려고 했던 재단의 실제적인 실체였을 겁니다. 뿌리였을 겁니다. 우리는 저 이름을 잊으면 안 돼요. 국가미래전략연구원이 어느 조직이고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지 나중에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세창의 명함이 나왔다는 거죠. 직접적인 연관 없으면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명함이 증거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명함은 누가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인터넷 쳐봤는데 국가미래전략연구원이 없어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비선 조직으로서 아마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단체가 아니었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더 구하기 힘든 명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만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명함을 가져간다. 이걸 우연히 주셨을 거다라는 예측은 이거 어떻게 주워? 이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전화번호 다 있잖아. 이거 어떻게 주워? 저 전화번호 추적해보면 누가 누가 뽑았는지 어디서 전화 받았는지 삭발신 해보면 다 나와. 거짓말 못하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고요. 아마도 그 당시 참여했던 김앤장이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초청한다고 설레발 떨었던 아마 그 변호사들도 그랬을 거야. 대통령도 있는데 얘가 와서 연주하고 이러니까
아, 얘도 백이 좀 뭐 있는갑구나 싶어서 아마 더더욱 명함을 건네면서 다음에 저희 자리도 와주세요. 어쩌 뭐 이런 농담을 씹으려 가면서 명함을 뿌렸겠죠. 그럴 수 있겠네. 아마 중요한 인사들의 아마 거기서 대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명함도 확보하고 있을 거다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증거 뭐죠? 네, 술자리에서 대통령의 녹취된 목소리가 있으면 인정하겠습니까? 허허. 나 이 얘기 나와요. 들으면서 네. 허허. 송 작가의 이 놀라운 척. 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연주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연주할 때 녹음을 한다. 거기에 뭐 목소리가 타고 들어가.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윤석열이 노래를 부른 녹취 파일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나 아니라고. 나 아니, 가르마가 바뀌었다고 뭐 얼굴 못 알아보는데. 봐봐, 이거 목소리가 나 이상하잖아, 내 목소리.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불러봐. 성문 검사 한번 하게. 요즘 디지털로 다 나와? 역시나 이러한 음성 파일 내지는 녹취 파일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네 진짜. 없이는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다섯 번째 증거는 뭡니까? 그 자리 동영상이나 밖에 세워놓은 주민들의 블랙박스에서 대통령이 가게에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으면 인정하겠습니까? 야, 이건 빼박인 거죠. 이거는 끝이지 사실. 이걸 영상은 끝이지. 이걸 한동훈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윤석열로 한정을 지었어요. 이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면 한동훈은 일찍 들어간 거고 네. 12시 전에 간 것 같고 윤석열이 들어간 시간 1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 1시 때에 있는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 동영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 없이 이렇게 쓸까? 이 정도 되면 나는 없으면 못쓸것 같아요. JTBC에서 50억짜리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태블릿 PC 관련된 인터뷰, 그리고 안희정 지사 관련된 그 비서 김지은 씨 인터뷰. 그 당시에 저거 50억짜리라고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거 역시도 최소 50억짜리 가치를 가진 인터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드릴 테면 건드려봐. 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트윗을 막 여러 번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보자가요. 네. 명함 지문 이세창이 모른다고 하니까 네. 명함 지문 검증하고 녹취 한 방으로 끝내자. 막 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분 아니 보통 그냥 이게 이런 거 없으면 사실 못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애초에 음성 파일을 더탐사에 제보하고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은 반격을 예상하고 덫을 2중 3중으로 놨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더 탐사랑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나씩 흘립시다. 왜냐면 한 방에 빵 해버리면은 그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쟤들이 대비할 수가 있잖아. 근데 네. 하나씩 제일 간접적인 증거부터 하나씩 흘리면은 막 가발 걸겠다, 직을 걸겠다 그랬잖아요. 가발은 안 걸었어요. 내가 걸으라고 한 거고. 네. 직을 걸겠다 막 광분하고 막 발작 버튼 눌러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제 할 말이 있을 것인가 조금씩. 그리고 그 더 탐사를 보니까 그 같이 갔던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안 갔다는 얘기는 또 안 해. 그래? 안 갔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술을 싫어하고 이러면서 피해요. 그럼 갔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 대부분 이게 들리는 풍문에 이분이 네.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작가 출신의 얘기가 예, 제보 있긴 출신들. 한데. 그래서 이분이 이미 네. 굉장히 촘촘하게 시나리오를 짰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 생각해보면 윤석열도 그랬거든요. 심야 술자리는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다. 이게 뭐 국격에 관련된 문제다 이러면서 내가 갔다 안 갔다는 얘기 안 했어. 윤석열은. 근데 다른 사람들도 변호사들도 강지국 기자 물음에 뭐 모른다. 알리바이를 제시를 안 해요. 그 가장 쉬운 거거든. 이상해. 경호원들 동선만 확인하면 됩니다. 대통령 경호원이 관저나 아크로비스타에 있었는지 아니면 청담동 근처에 있었는지 그날 일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 대통령 기록물 보자고 까면 됩니다, 그냥. 경호일지 보자 그러면 돼요. 아직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야, 이런 거는. 경호일지 같은 거는. 뭐 다 보안 상황이라고 다 공개 안 하겠죠. 그거 이미 비공개 처리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야당이 요구해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든 물리적 증거가 있으면 안 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일종의 이제 증거 인멸인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점점 더 코너에 몰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양수, 삼수 겹장이 동시에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는 이태원 참사, 검찰 참사. 한동훈 참사. 두 번째는 청담동 게이트. 또 하나는 술자리 게이트. 낙타. 한동훈이네. 네. 낙탄.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낙탄 사고 너무 이거. 많이 있어서 이게 자꾸 묻히고 묻혀요. 그러니까 이슈를 덮는 게 아니라 이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져버려야 돼요. 계속 터져. 그리고 다 파들어 가야 됩니다. 네. 바쁘시지만 민생도 살피시는 거 중요하고 국회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장외투쟁과 내부적인 특검을 강행해서 정신없이 몰아붙여야 됩니다. 네. 숨기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몰아붙여야 돼. 그래야 전애들의 내부 붕괴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한동훈을 원망하는 무리들이 생기면 이와 관련된 내부자 정보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은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을 이게 지금 외부 사람을 이재명을 치는 걸로는 지금 해결이 안 돼. 당장의 참사 해결이. 내부에 있는 경찰을 비롯한 사람들을 쳐내기 위해서 전부 다 그 네들한테 칼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윤석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상민이도 아이고 친구 어떻게냐 나 좀 살려줘야지. 권영세도 거기 가서 숨어 있는 거고 구청장 그 뒤에 숨어 있는 거고요. 윤희영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형님이 막아주세요. 동훈이가 저를 배를 갈라갖고 카니발에 제물로 쓰려고 해요. 근데 윤석열이 이미 멘붕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지켜줄 여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증언자인 첼리스 태아 씨가 이분이랑 합의가 안 돼서 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저쪽 측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이게 두려워요. 뭐 저쪽에 관리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그렇게 했으면은 아예 그 트위터도 안 열었을 거고. 별로. 그러니까 지금 실체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고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친인척이나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난 이 채아 씨의 신상이 난 너무 걱정되고 난 좀 그래요. 혹시라도 이제 뭐 불행한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걸 통해 갖고 입막음을 시도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난 채 씨가 빨리 공개적인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경찰 조사 가서 받으세요. 네. 그래서 나는 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빨리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기자들이 물어볼까 과연? 한동훈한테? 우리가 물어야죠. 우리가 한동훈한테 물어야죠. 도대체 그날 그 모든 기존의 안전 시스템을 해체하고 마약 수사하러 간 지휘관들과 검사들과 동원된 사법경찰들의 규모, 그 지휘관은 누구냐라는 부분을 물어야 할 거고요. 네. 낙탄 사고는 분명히 동해안 쪽에서 날아왔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1km 상공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해안 쪽에서 날아와서 떨어지는 비행체를 봤다고 하는데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현무3의 낙탄이 맞는 거냐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청담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이 국기문란 행위를 위해서 모여 있었다고 하는 삼권 분립과 국가의 공정 운영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누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야 돼요. 억울하면 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제 구인이라도 해다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물리적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 닫고 있는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모르고 지나가고 얌전히 있자라고 하는 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네, 윤석열.
검찰 그때 자기 검찰총장일 때 뭐라고 했어요?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검찰이다. 아이, 개뿔 지금 아이고야. 저는 돼진 권력인가? 오직 윤석열이가 멘탈을 못 잡으니까 천공이 이제는 내가 나설 때라고 나서고 있잖아요. 아 오늘은 또 뭐 마약을 뭐 단속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던데. 천공이요? 천공 오늘 또 올렸어.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까지도 천공의 소나기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올라온 게 10월 28일인가 영상인데 오늘 올라온 거더라고요. 영상이. 근데 마약을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미 이제 한동훈이 먼저 이거 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마약을 하라고 시켜놓고 저는 28일날 그거 뜬 거예요. 그리고 참사가 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순서를 보면. 지금 이대로 보면 천공은 예언자야, 예언자. 그렇네. 녹화 영상을 통해 갖고 2,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벌어질 일들을 천공은 예언하고 있어요. 현대 라스푸틴이라고. 갑자기 왜 마약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마약이 뭐 문제예요, 지금? 그냥 아니, 우리 삶이 문제지 마약이 무슨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어? 어떤 미친놈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대통령이면서 국조의 점쟁이도 아니 전과 18범의 말을 믿고 국사를 운영하겠냐 싶겠지만 라스푸틴도 똑같았거든요. 대러시아 제국의 황제를 손안에 넣어놓고 그것도 뭐 등창 좀 거쳐줬다고 해갖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국가를 결국은 멸망의 위기까지 밀어넣은 사람 아닙니까? 그 박근혜도 비슷하잖아요. 자기 어머니 꿈에서 만났다 해가지고 그 누구야? 최태민 목사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얘네들이 하수인으로서 천공한테 의지했다가 이제 천공이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직접 나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배후에 있던 천공이 뻔뻔하게. 모금하라고 시켰잖아. 삼성과 현대가 제일 먼저 돈을 50억, 10억씩 갖다 쳐발랐어요. 이 나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휘시 덮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강력하게 말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더더욱 강력한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피해자의 편에 서야 돼요. 우리 희생자들의 가족들 편에 서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현장에 있던 상황을 알아야 되고요. 청담동 아닌 논현동 지하에서 있었던 그 술집의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줄리 때랑 마찬가지죠.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증언하지 못했고 증언하지 못해서 묻혀버린 일 때문에 우린 선거에서 졌고요. 그 선거에 지고 나서 저들은 뻔뻔하게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중한 정보, 경험들, 가슴 아픈 그 사연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구하게 될 진실의 한 조각입니다.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내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보 주실 수 있는 내용, 이와 관련된 사연들, 송작가 메일이나 또는 댓글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또는 직접 출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인 출연도 받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태들의 낙탄 사고에 알고 계신 강릉시민이나 군부대 장병 여러분, 청담동 게이트에 관련된 그때의 연관되어 있는 기억을 갖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희생자나 또는 현장에 있으셨던 증언자 여러분, 증언해 주십시오. 널리 알리겠습니다. 절대 보태지 않겠습니다. 선동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정보를 냉정하게 보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원인과 결과, 그 배후를 찾아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더 탐사도 바쁘니까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보를 주십시오. 네,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참사 피해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인터뷰를 하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대요. 이게 정리가 되고. 그럼요. 뭔가 말할 수 있는 거, 자기의 하소연할 수 있는 내용을 들어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 겁니다. 외신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신만 하고 있어. 우리나라 언론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 세월호 그 희생자 가족분들하고 인터뷰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뒤풀이를 하러 이제 그 당시 노량진에 이제 술집을 갔다가 술집 안에서 또 서로 이렇게 또 의견이 안 맞아갖고 막 싸웠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피해자고 모든 분들이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살아남은 자의 트라우마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현장을 지켜보셨거나 현장에 있으셨던 분 중에 부상당하거나 또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도 입을 닫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만한 압사 또는 거기에서는 사고의 희생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분들을 미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밟고 넘어서서 살아남았던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묵시적으로 그분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리는 급박한 상황 하에서의 선택은요, 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절대 그 죄를 묻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살아 돌아오신 게 잘한 겁니다. 살아남으신 게 잘하신 겁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신 거고요. 거기에 희생되지 않았던 당신은 절대 가해자가 아닙니다. 증언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느끼셨고, 그 사고 이후에 정부의 대책과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갔었는지 현장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증언해 주십시오. 많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을 쉬었다 하는 방송이라 조금 힘듭니다. 감정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고요. 또 이 짓을 앞으로 얼마 동안을 해나가야 지금에 있는 이 암울한 대한민국의 잠재적 위기가 거쳐질까? 얼마나 더 많은 핍박과 희생과 알력이 있어야 이게 정의롭게 밝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월호 때는 실패했습니다. 현장을 빼놓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전철을 또 밟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 8년의 시간 동안 세월호에 몰입해서 지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거를 파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 물론 보람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었거든요.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 그 진실의 규명,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저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좌절을 또 이태원 참사에서 겪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명명백백한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시스템과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힘을 보태주십시오. 내일부터 더욱더 어려운 방송, 힘든 방송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